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반 동안 포다이아트릭 메디신에 대한 개요하고 그 많은 내용을 전달해야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말을 빨리 해야 되고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강의를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 접하는 내용들도 있을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명하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시간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세부적으로 하겠고 오늘은 대체적으로 인트로덕션 정도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들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강의의 개요는 우선은 바이오메카닉을 하는 거죠. 포다이아트릭 메디신 중에서도 포다이아트릭 바이오메카닉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다이아트릭 메디신 중에 물론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제너럴 포다이아트리도 있고 페다이아트릭 포다이아트리도 있고 제리아트릭도 있고 그 다음에 스포츠 메디신도 있고 다이베티스 그 다음에 류마톨로지 이런 영역들이 포다이아트릭 메디신 영역이 있고 서저리 마찬가지로 서지컬 영역도 포다이아트리에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치료에 응용할 수 있는 분야는 국내에 물론 바이오메카닉이 소개되어 있지만 대체적으로 포다이아트릭 바이오메카닉 쪽이 소개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해드릴 거는 주로 포다이아트릭 바이오메카닉 그러니까 바이오메카닉 중에서도 다이내믹 바이오메카닉을 위주로 통증이 어떻게 유발되는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머스큘러 스켈레탈 시스템을 위주로 특히 하지를 위주로 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 중에 뭐 발과 골반의 연관성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OHP로 한 2시간 정도 강의하고 30분 정도는 슬라이드 강의하고 그 다음에 오후 강의는 파워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실기를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래서 그렇게 오늘 강의 내용을 그렇게 꾸몄으니까요. 우선 서브탈라 조인트 바이오메카닉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요. 서브탈라 조인트 풋 하면 가장 중요한 관절이 어디냐?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서브탈라 조인트입니다. 서브탈라 조인트는 말하자면 치과 선생님들이 TMJ 조인트를 중요시하듯이 다이내믹 상태에서 몸에서 가장 중요한 조인트가 바로 서브탈라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모든 포다이아트릭 바이오메카닉의 치료의 요체는 이 서브탈라 조인트를 어떻게 중심 위치에 갖다 두느냐가 되겠습니다. 그 중심 위치를 통해서 달성을 통해서 니 조인트하고 뭐 펠빅하고 스파인의 가장 올바른 위치가 어디냐 그것을 찾아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치료의 초점 자체가 스태틱보다는 다이내믹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치료도 다이내믹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포다이아트릭 바이오메카닉의 가장 특성인데요. 여러분들도 스태틱 바이오메카닉이나 스태틱 검사나 임상 검사들이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다이내믹 개념으로 들어가면 약간의 개념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보건의학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셔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서브탈라 조인트 바이오메카닉에서 서브탈라 조인트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크로스 카이네틱 체인하고 오픈 카이네틱 체인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크로스 카이네틱 체인이라는 것은 몸무게가 닿았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면에 발이 닿았을 때를 CKC 오픈 카이네틱 체인은 논웨이 베어링 그러니까 무게가 닿지 않았을 때의 상태를 이렇게 나누고 바이오메카닉은 CKC 바이오메카닉이냐 OKC 바이오메카닉이냐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주로 발을 얘기하고 하지를 얘기하면 오픈 카이네틱보다는 크로스 카이네틱 관점에서 보는 것이 가장 임상적으로 혹은 치료 측면에서 가장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간단하게 발의 오세우스 아나토미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없는 내용들이 책에는 그림들이 없습니다. 거기. 그래서
나중에 뭐 비디오 쪽에 있으니까요. 훗 자체는 뭐 다 아시겠죠. 뼈 뭐 26개 있고 시세모이드 2개 있고 피블라 티비아 해서 30개의 뼈가 이제 있는 거죠. 시세모이드까지 30개 뼈가 하나의 기능 단위를 이루고 있는데 그 기능 단위를 나눌 때 주로 훗에서 메디얼 칼럼하고 레터럴 칼럼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메디얼 칼럼은 탈루스가 지배를 하는 칼럼이 되겠습니다. 탈루스의 지배가 탈로 네비큘라 조인트로 이어지고 네비큘라가 큐보이드 뼈로 연결되는데 퍼스트, 세컨드, 서드 큐보이드 큐네이폼 죄송합니다. 큐네이폼으로 연결이 돼서 각 큐네이폼들은 각 메타타사를 거느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선상에 만약에 탈루스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연속적으로 이 뼈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발이 평발식으로 움직였을 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탈루스의 모션의 변화가 오게 되는데 그 모션의 변화는 인접한 뼈들에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연속적인 영향은 항상 크로스 카이네틱 체인, 발이 바닥에 닿았을 때만 생기는 현상이지 발이 허공에 있거나 발이 땅에 닿지 않았을 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레터럴 칼럼은 캘케니어스가 왕입니다. 그래서 캘케니어스의 지도를 받아서 캘케니어 큐보이드 조인트, 캘케니어 큐보이드 조인트와 큐보이드 조인트가 두 개의 메타타사, 4th, 5th 메타타사를 지배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도 캘케니어스의 지배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루스의 지배를 받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들도 여기에서 탈루스의 모션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혹은 캘케니어스의 위치나 모션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인접한 지역들에 연쇄적으로 이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각종 질환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발은 또 기능상으로 섰을 때 어퍼 펑셔널 유닛하고 로우 펑셔널 유닛으로 나누는데 문제는 메디얼 칼럼하고 레터럴 칼럼이 어디서 만나느냐죠. 메디얼 칼럼하고 레터럴 칼럼이 서브탈라 조인트를 통해서 만나고 결국은 서브탈라 조인트, 탈루스와 캘케니어스로 이루어진 이 조인트에서 일어나는 모션은 메디얼 칼럼하고 레터럴 칼럼을 지배하기 때문에 모션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훗을 전체를 지배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훗 자체는 로우 펑셔널 유닛하고 어퍼 펑셔널 유닛인데 보행 중이나 우리가 서 있었을 때는 탈루스가 티비아의 편에 서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앉아 있을 때는 탈루스와 앵클에서 모션이 일어나지만 실제 보행상에서는 탈루스가 티비아의 편에서 거의 붙어 있는 것처럼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그 분할하는 구도가 또 마찬가지로 서브탈라 조인트를 통해서 분할이 일어나고 서브탈라 조인트의 기능 자체가 어퍼 로우 펑셔널 유닛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발에서 가장 중요한 조인트가 어디냐면 서브탈라 조인트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또 풋은 리어 풋, 미드 풋, 포 풋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는데 리어 풋 자체는 캘케니어스하고 탈루스로 이루어진 거고 리어 풋과 미드 풋을 탈로 네비큘라, 캘케니어 큐보이드 조인트가 연결을 하고 있고 브리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메타타살 큐네이폼하고 네비큘라 뼈하고 그 다음에 큐보이드하고 큐네이폼들로 이루어진 것이 미드풋 그 다음에 그 경계가 타소 메타타살 조인트로 이루어져서 포풋은 메타타살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지역까지 포풋으로 분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족골 골두통이나 뭐 메타타살자를 중족골이 아니고 포풋에 소속되어 있어서 전족골로 불러야 돼요. 그런 용어상의 혼돈이 좀 많이 있어요. 서브탈라 조인트는 각 조인트들은 풋에 있는 각 조인트들은 조인트가 무수히 많죠. 각 조인트들은 축을 갖고 있습니다. 기능축, 모션축 그걸 갖고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동작이 일어나게 되는데 각 관절마다 그 축들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다 틀린 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서브탈라 조인트 같은 경우는 축 자체가 지표면에서 42도, 그 다음에 사지탈 플레인에서 16도 정도의 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죠. 꼭 이런 각이 정상각이라는 건 아닙니다. 정상에 가까운 각을 갖고 있고 이런 축 자체가 미드 타살 조인트로 오면은 두 개의 축으로 분화되는데 하나는 이제 축 자체가 롱기튜디널 축하고 오빌리크 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작이 서브탈라 조인트에서 일어났던 것이 미드 타살 조인트에 건너가서는 두 개로 분화하고 다시 그것이 각 조인트로 가면서 또 축이 달라지는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치료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 축을 바꿔주는 것이죠. 이 축을 바꿔줘서 이 축이 상부에 혹은 발 자체에 끼치는 영향에 어떤 바이오메카니컬한 어브노멀 바이오메카니컬한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몸에 가해지는 비정상적인 바이오메카닉을 제거하는 것이 포다이주릭 바이오메카닉의 요체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관절 축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같은 서브탈라 조인트 축이라도 축 자체가 기능하는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축이라도 축 자체가 여러 변화를 하고 미드 타살 조인트에 오면 이제 축이 또 두 개로 분화하고 한 개의 축에서 두 개의 모션으로 분화해서 일어나는 모션들 그런 것들이 발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다른 관절들은 다 몰라도 서브탈라 조인트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서브탈라 조인트가 3D 모션을 하는데요. 그 3D 모션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탈루스, 캘케니어스하고 탈루스하고 이루어지는 3파셋 조인트인데요. 포스테리어 쪽으로 가면서 상당히 넓고 그 다음에 파셋 조인트의 이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구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학적으로나 역학적으로 설명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불가사의한 조인트, 몸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조인트가 서브탈라 조인트죠. 그래서 이런 세 개의 파셋 조인트로 이루어진 것 자체가 물론 설명을 하다 보면 프로네이션, 스피네이션, 뭐 포스테리어 쪽에 안정성 뭐 그런 것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세 조인트가 왜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지 말해서 그리고 모든 몸에 일어나는 동작이나 클러스 카이네틱 체인에서 내려오는 몸무게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유지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아주 경이롭게 여겨지는 부분이죠. 서브탈라 조인트에서 주로 그러면 오픈 카이네틱, 크로스 카이네틱은 우리가 그냥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케이스상에서도 동작상 속에서도 우리가 걸을 때 스탠스하고 스윙 페이스로 나누게 되는데 스윙 페이스에서는 논 웨이트 베어링 말하자면 오픈 카이네틱 체인이 되고 스탠스 발이 닿았을 때는 크로스 카이네틱 체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포지션들이 있지만 그 포지션에서 서브탈라 조인트가 하는 역할 자체는 스윙 페이지에서 프로네이션, 스윙 페이지에서 수피네이션하고 스탠스 페이지에서 프로네이션, 스탠스 페이지에서 수피네이션합니다. 그래서 하는 동작은 간단히 말해서 프로네이션하고 수피네이션을 한다는 얘기인데 논 웨이트 베어링 상태에서도 수피네이션, 프로네이션하고 우리가 착지를 하거나 바닥에 닿았을 때도 프로네이션하고 수피네이션하는 반복 동작이 바로 게이트에서 있는데요. 스윙 페이스에서 흔히 말하는 육악기에서 일어나는 프로네이션, 스윙 페이스 프로네이션 했을 때 서브탈라 조인트가 하는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캘케니어스가 이볼팅하고 포풋이 에비닥션하고 앵클이 도시플렉션 하는 이런 모션에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 삼아서 약간 용어 해설을 해야 되는데 인볼전이나 이거 주세요. 인볼전이나 인볼티드하고 인볼티드하고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이볼전하고 이볼티드하고 다른 말이고 이볼티드나 ED가 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ION이 붙은 경우는 모션을 나타내고 ED가 붙은 경우는 포지션을 나타내기 때문에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언어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용어상에서 어떤 사람이 평발해서 약간 덜 평발로 기능했을 때, 말하자면 캘케니어스 측면에서 보면 발구스에서 베르스로 가는 건데, 그것 자체가 포지션은 아직도 발구스 포지션에 있지만, 혹은 이벌티드 포지션에 있지만, 모션은 인볼전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션하고 위치하고 상당히 다른 개념입니다. 풋에서 일어나는 그 동작 사항들을 아시는 거겠지만 가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사지탈 플레인에서 일어나는 논웨이 베링 상태에서 바닥에 닿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은 사지탈 플레인에서는 도시플렉션하고 플랜터 플렉션, 족저굴이라거나 족저굴곡, 족배굴곡, 불신 운동을 하는데 도시플렉션, 플랜터 플렉션이 일어나고 트랜스버스 플레인에서는 슈퍼리어 인페리어 축을 통해서 에이디덕션, 에이비덕션이 일어나죠. 이것이 상지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좀 모션 설명이 좀 틀려요. 풋에서는 팔에서 만약에 에비덕션, 에이디덕션이 일어나는 거하고 풋에서 에비덕션, 에이디덕션이 상지에서 만약에 에이디덕션, 에이비덕션이 프론탈 플레인이지만 풋에서는 트랜스버스 플레인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모션 자체가 스태틱, 우리가 섰을 때는 또 용어가 약간 틀려지는데 동작이 아니고 ED가 붙죠. 그래서 스태틱 프론탈 플레인 포지션을 얘기했을 때 인볼티드, 이볼티드 혹은 베루스, 발구스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인볼티드나 베루스나 같은 말입니다. 이볼티드나 발구스나 같은 말이고 그래서 이거를 뭐 혼용해서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의학적으로는 발구스나 베루스가 더 많이 쓰이고 인볼티드나 이볼티드는 그냥 인볼전, 이볼전하고 계속 혼돈돼서 쓰이는데 실제적으로 쓴 상태에서 묘사할 때는 ED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발이 또 만약에 바닥에 닿았을 때 사지탈 플레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 도시플렉스드하고 플랜터 플렉스, 다른 말로 캘케니어스하고 이ኳ네스죠. 의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베루스라는 거는 지금 오른발인데 지표면에서 캘케니어스가 인볼전된 지역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건데 다른 말로는 리어풋 베루스 뭐 그런 식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이런 거는 뭐 캘케니어 발구스라고도 얘기하고 캘케니어스가 이볼트돼 있다고, 이볼티드 된 위치에 있다고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고상에서 US는 이런 포지션 자체가 픽스드된 상태를 오세우스하게 픽스드된 상태를 나타내는 전미사죠. 그래서 US가 붙어 있는 것은 질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위치가 완전히 디포미티화 된 상태를 US를 붙여서 얘기하고 스태틱 트랜스버스 플레인에서 마찬가지로 포지션 자체를 에디닥티드 혹은 에이닥투스, 에비닥투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게 되는데 풋에서 축 자체가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뭐 한 축이 평행하고 어떤 프론탈하고 트랜스버스하고 평행하거나 뭐 트랜스버스하고 사지탈하고 평행하거나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축 자체가 이런 식으로 경사지게 있는 경우에서 모션은 만약에 45도에서 트랜스버스 축에 있다 그러면 프론탈 플레인에서 그런 식의 있으면 모션은 트랜스버스하고 사지탈에서 거의 동시에 모션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 특히 그 서브탈라 조인트에서 일어나는 모션 자체는 아까 16도 사지탈 플레인에서 멀어져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 플레인에서 한 40몇 도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축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 축이 갖고 있는 모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모션의 대표적인 것이 말하자면 괜찮습니다. 넘어가세요. 예, 됐다고. 다음.
그래서 맨 밑에 붓에서 일어나는 서브탈라 조인트의 모션을 얘기한다면 상당히 그 기초 개념이면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프로네이션하고 수피네이션이 있습니다. 프로네이션은 에비덕션하고 도시플렉션하고 이벌전을 일어나는 모션을 그러니까 3D 모션의 합을 일컬어서 프로네이션이라고 하고 수피네이션은 에디덕션하고 플랜터 플렉션하고 인벌전 그러니까 프로네이션 자체는 도시플렉션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포풋이 에비덕션 되고 캘케니어스가 이벌전된 이런 자세 그러니까 거의 평발에 가까운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발 자체를 바이오메카닉 용어로 얘기하자면 오버프로네이션, 하이퍼프로네이티드 풋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피네이션 자체는 에디덕션하고 플랜터 플렉션하고 인벌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치가 높아지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발이 바깥쪽으로 발목이 접질르는 움직임을 보이는 거 수피네이션입니다. 그런 움직임이 가장 많이 보여지는 게 하이아치 풋이죠. 패스 캡스 그런 풋이고 풋 자체에서 클로스 카이네틱 체인에서 만약에 모션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앵클 조인트에서 도시플렉션 말하자면 앵클 조인트가 앞으로 가 있을 때 TBR는 인터널 로테이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푸시오프로 들어갔을 때 익스터널 로테이션하고 앵클의 각이 플랜터 플렉션 쪽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런 모션의 커플드 모션이 하지 쪽에는 커플드 모션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 동작만이 일어난 단순 동작이 없어요. 다 동작이 다 섞여 있습니다. 한 동작하고 한 동작이 섞여 있는데 그것들은 축이 평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축이 지표면하고 혹은 프론탈 플레인하고 사지탈 플레인하고 어떤 경사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 모션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음. 그래서 오픈 카이네틱 체인에서 플랜터 플렉션 만약에 우리가 발을 들고 플랜터 플렉션 하게 되면 플랜터 플렉션 자체가 에디덕션의 컴포넌트를 갖게 되죠. 플랜터 플렉션 하면 에디덕션의 컴포넌트를 갖게 되는데 그건 말하자면 TBR가 익스터널 로테이션 하는 그 모션의 연계선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픈 카이네틱 체인인데 그건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시려면 아까도 말했듯이 프로네이션이 뭐냐 그만 이해하면 금방 이해합니다. 프로네이션 자체가 도시플렉션하고 포풋이 에비덕션하고 캘케니어스가 이벌전하니까 이런 모션의 합이다. 그러면 나중에 플랜터 플렉션 됐을 때 어떤 모션이 일어날 것이냐 그랬을 때 에디덕션이 일어나고 그건 수피네이션의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모션에 대해서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은 어떤 모션이 합인가 반드시 외워야지 됩니다. 임상에서 거꾸로 플랜터 플렉션이 어떤 모션 속에 들어가 있는지 왜냐하면 그런 판단 근거가 아주 쉽지만 실제적으로 임상적으로 그 판단을 행해야지만 치료가 행해지기 때문에 판단 중요합니다. 크로스 카이네틱 체인에서 서브탈라 조인트 모션 그러니까 우리가 발이 바닥에 닿았을 때 서브탈라 조인트 모션이 있을 텐데 그 서브탈라 조인트 모션은 탈루스하고 캘케니어스가 서브탈라 조인트 엑시스 축에서 같이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루스하고 캘케니어스인데 그 아까 C 케이스 아까 오픈 카이네틱 체인만 설명하고 C 케이스를 갖다가 설명을 안 했는데 돌려요. 아까 여기까지 하다가 그만뒀죠. 그래서 스윙 페이스 수피네이션 자체는 말하자면 캘케니어스가 인볼팅하고 에디덕션하고 플랜터 플렉션. 수피네이션 컴포넌트는 인볼전, 에디덕션, 플랜터 플렉션 한다는 요거 스윙 페이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바닥에 발이 안 닿았을 때 이런 모션을 하지만 바닥에 발이 닿았을 때는 틀려진다는 얘기죠. 바닥에 발이 닿았을 때는 캘케니어스가 이볼팅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모션이
탈루스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캘케니어 탈루스. 그 서브탈라 조인트 모션이 발이 땅에 닿았을 때 서브탈라 조인트 모션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탈루스는 에디덕팅하고 플랜터 플렉싱 합니다. 탈라 에디덕션 앵글을 APB에서 찍어서 각을 리어풋 앵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평발을 평가하는 건 맞는 평가죠. 그러니까 이런 모션을 취하는 것을 평가하니까 꼭 스태틱 바이오메카니컬 엑스레이는 반드시 스탠딩에서 찍어야 됩니다. 훗 자체가 실제적으로 기능상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있는 거지. 이렇게 훗을 오픈 카이네틱 체인에다 두고 찍으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발이 닿았을 때 어떤 그 카이네틱 측면에서 모션의 연계선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왜 이럴까 하고. 스탠드 스페이스 스피네이션은 캘케니어스가 인볼트하고 반대로 탈루스가 에비덕션하고 도시플렉션 하는 그런 모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윙하고 스탠스 페이스에서 발이 틀리게 기능한다는 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들고 나서 허공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 발이 땅에 닿았을 때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서브탈라 조인트가 땅에 닿았을 때 어떤 모션을 취하는지 아까도 말했듯이 캘케니어스는 탈루스는 트랜스버스 플레인하고 사지탈 플레인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에디덕션하고 플랜터 플렉션 하기 때문에 플랜터 플렉션은 사지탈 플레인 모션이고 에디덕션은 트랜스버스 플레인 모션인데 탈루스는 커플드 모션을 하는구나. 트랜스버스 플레인하고 사지탈 플레인에서 같이 움직여주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고 탈루스 모션 자체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는 에디덕션 쪽이 많이 보일 것이고 만약에 탈루스를 옆에서 봤으면 플랜터 플렉션 쪽이 또 모션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션 자체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캘케니어스와 탈루스가 에디덕션하고 플랜터 플렉션 했을 때 캘케니어스와 벌어지는 양상을 보일 것이고 아마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탈루스가 에디덕션 하면서 캘케니어스는 발구스하기 때문에 캘케니어스는 1차원 움직임을 주로 합니다. 프론탈 플레인에서 인벌전하고 이벌전만 하기 때문에 임상상에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서브탈라 조인트를 평가할 때는 캘케니어스를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눈이 1차원이 뭐 2차원, 3차원이지만 평가할 때는 1차원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금을 긋는다든지 각도를 읽는다든지 2D 개념으로 그것의 모션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맷도 사지탈 플레인에서 움직였고 프론탈 플레인에서 맷도 움직였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거든요. 우리 눈으로. 그렇기 때문에 임상적 평가는 항상 캘케니어스를 위주로 하고 캘케니어스가 지표면에서 쓴 각도가 몇 도인지 그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부터 하는 그 서브탈라 조인트 바이오메카닉으로 하면서 하지 바이오메카닉이 어떤 양상을 가질 때 임상적으로 이런 캘케니어스가 프론탈 플레인에서 인벌전 이벌전으로 움직이는데 스탠스 포지션에서 캘케니어스가 지표면하고 이루는 각도가 몇 도인지 말하자면 발구스 베루스 각도를 재고 그 각도하고 펠비스의 모션상에 어떤 연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이제 주로 포다이아트릭 바이오메카닉에서 하고 그런 연계성상에서 중심 위치가 어딘지를 찾아주고 그런 것들이죠. 이거는 앞쪽에서 저기 그 탈루스하고 캘케니어스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캘케니어스하고 탈라 헤드가 여기 있습니다. 탈라 헤드가 여기 있고 탈라 돔, 그다음에 서브탈라 조인트가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발을 전면에다 두고 미드 타살 조인트를 전부 다 떼어내고 탈루스하고 캘케니어스를 본 겁니다. 그랬을 때 전방부에서 관찰을 했을 때 수피네이션, 발이 아치가 높아지는 움직임, 말하자면 계속 반복하지만 플랜터 플렉션, 에디덕션, 그 다음에 인벌전, 캘케니얼 인벌전 했을 때 일어나는 모션입니다. 모션상에서 탈루스하고 캘케니어스가 수직 배치를 해서 가장 랭스닝을 하는구나. 아치가 높았을 때는 랭스닝을 해서 길이가 가장 길어지는데 프로네이션 상태로 가게 되면 캘케니어스하고 탈루스가 이런 모션을 취하게 됩니다. 탈루스가 에디덕션하고 플랜터 플렉션 했기 때문에 저 위에서 있었던 이 탈루스 헤드가 에디덕션하고 플랜터 플렉션 쪽으로 모션을 취했기 때문에 이런 모션을 하는데 이 길이 차이가 유발되는 거죠. 훗에서만 해도
수피네이션, 프로네이션 하면서 높낮이 차이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펠비스가 보행상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양상으로 보이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 그림은 하도 많이 나온 그림이기 때문에 서브탈라 조인트를 통해서 풋하고 다리가 어떤 식의 모션의 연계선상이 있는가에 대해서 보통 뭐 웬만한 책에는 다 있습니다. 뭐 게이트 아날리시스 책이나 뭐 그런 보행에 관련된 책이나 그런 책에는 그냥 다 나오는 그림들인데 TBR 로테이션은 서브탈라 조인트 모션하고 거의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크로스 카이네틱 체인에 우리가 섰을 때는 어느 아래쪽의 관절의 모션이 위쪽에도 영향을 미치고 위쪽의 관절의 모션이 아래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힙 조인트가 잘못해서 발이 잘못된 것도 맞고 발이 잘못돼서 힙이 잘못되는 것은 맞는데 크로스 카이네틱 체인에서 모션상에서는 발이 잘못돼서 힙의 모션이 변화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인터널 크로스 카이네틱 체인에서 서브탈라 조인트가 프로네이션, 말하자면 아치가 낮아지는 움직임을 했을 때 TBR는 인터널 로테이션 한다 하는 것이 그냥 정설이고 굳어진 정설입니다. CKC 크로스 카이네틱 체인에서 서브탈라 조인트가 수피네이션, 아치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TBR는 익스터널 로테이션 한다는 것을 그림으로 묘사하면 이런 양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서브탈라 조인트를 통해서 거의 톱니바퀴가 모션을 취하듯이 수직하고 수평축이 만나서 톱니바퀴를 통해서 모션을 취하듯이 하나의 흐트러짐이 없이 풋에서 일어난 동작은 TBR로 그대로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동작상에서 전달이 안 됐다 그러면 조인트 관절에 손상이 오죠. 그래서 이 모션에 거의 유사한 모션을 취하게 되는데 서브탈라 조인트는 그래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브탈라 조인트는 메저먼트를 할 수 있고 각도를 재서 계산해서 중심 위치가 어딘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상당히 중요한 행위인데 그것을 평가해야지만 펠비스하고 관계를 알아볼 수 있고 그것을 평가해야지만 니 조인트하고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서브탈라 조인트는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될 조인트예요. 평가를 하는데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쓰는 방법은 뭐 클로스 카이네틱 체인만 중요하다가 아니죠. 오픈 카이네틱 체인, 수파인, 프론 검사한 거 다 중요합니다. 수파인에서 검사한 거, 프론에서 검사한 거, 스탠딩 게이트 이것이 일련의 궤적을 가지고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임상상에서 발견된 게 스탠스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서 발견된 게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그것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게 바이오메카닉이에요.